유다 베너와 메셀라 중에 누가 더 억울할까요? 배신감과 함께 느껴진 억울함과 근본적인 결핍에서 오는 억울함은 억울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유다 베너의 억울함과 메셀라의 억울함이 강력하게 대비를 이루면서 에스더의 억울함은 크게 눈에 띄지도 부각되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뮤지컬 베너. 공연 읽어주는 기자 천사욱입니다. 난 왜 저항하지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심리학 책 2권의 저자이고 전자신문 계열사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담당 기자입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 뮤지컬 리뷰 20번째 시간은 벤허 리뷰 누가 더 억울한가? 유다 벤허인가? 메셀라인가? 입니다. 뉴 컨텐츠 컴퍼니 제작, 왕용범작, 작사, 연출로 7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공연 중입니다. 카이, 한지상, 민호역, 박은태 배우가 유다 베너 역, 문종원, 박민성 배우가 메셀라 역, 김지우, 리나 배우가 에스더 역입니다. 리뷰 포인트 1. 영상과 무대 장치의 과감한 사용, 베너만의 독특한 이미지 표현법. 뮤지컬 베너는 분노한 행동, 곳곳에서의 폭동을 영상과 무대 장치의 과감한 사용을 통해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유다 베너에게 내 눈에는 분노가 가득하구나 라고 로마의 해군 사령관 퀀터스가 말하는 것처럼 대사를 통해서 분노의 마음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큰 스케일의 영상과 무대 장치를 통해 표현합니다. 이병준, 이정열 배우가 퀀터스 역입니다. 제2부 전차 경주 장면에서 말의 움직임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진짜 말보다도 더 특징적으로 말의 모습을 표현한 무대 장치는 놀랍습니다. 웅장함과 생동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몰입해 바라보면 말의 움직임 속에 분노가 느껴집니다. 유다 벤허와 메셀라의 분노가 감정이입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말 자체도 분노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바닷속으로 빠지는 영상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생동감을 전달합니다. 무대 벽면의 일부만 영상의 영역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사용해 바닷속 깊이를 실감하고 상상하게 만든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리뷰 포인트 2. 양면성, 이중적, 중의성, 복합성. 뮤지컬 베너의 행동과 대사들은 양면성, 이중성, 중의성, 복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정말 많은 것이 동시에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유다와 메셀라를 비롯한 주요 등장인물들은 하나의 생각과 마음, 정서에만 가진 게 아니라 반대되는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호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의 마음인 양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낮도 밤도 아닌 경계의 시간에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사물의 윤곽이 희미해지는 시간을 개늑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 너머에 다가오는 실루엣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정확하게 분간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뜻인데, 개늑시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심리적인 시간으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뮤지컬 베너에서 조난의 상태에 있는 유다와 퀀터스는 저 멀리서 오는 배를 보고 적군의 배인지 아군의 배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느낍니다. 현재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들에게 그 시간은 심리적인 개늑시였다고 볼 수 있는데 베너에는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관객도 순간 멈칫하게 만드는 양면성, 이중성, 중의성, 복합성의 상황과 대사가 많습니다. 유다가 퀀터스에게 건넨 오랜만입니다. 별을 보는 게 라는 대사 또한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의 동작도 있는데 깃발을 휘두를 때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동작을 통해 비유를 표현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전달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유다 베너의 마음에도 이중성과 양면성이 있는데 로마인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로마인을 아버지로 삼은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런 이중성과 양면성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퀀터스가 죽었을 때 위대한 장군께서 별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또한 죽음과 빛나는 별을 동시에 배치하는 이중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마지막에 유다가 부른 노래에는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심판하리라 라는 가사가 있고 제2부 노래에는 저들을 용서하라 라는 가사에 이어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신이시여 이제 내게 대답하소서 라는 가사가 펼쳐집니다. 작품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중의성과 양면성은 행동과 선택의 반전의 정서적 개연성을 부여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리뷰 포인트 3. 유다의 분노를 표출한 한지상. 카리스마 넘치는 맑은 고음의 노래를 부른 김지우. 뮤지컬 배너에서 유다 벤허 역 한지상은 노래를 부를 때 높은 가사 전달력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분노를 표출할 때 뉘앙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가사를 통해 디테일한 감정을 전달하는데 가사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관객이 편하게 몰입해 감정이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스더역 김지우는 카리스마 넘치는 맑은 고음의 뮤지컬 넘버를 소화해 관객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김지우의 폭발적인 가창력은 에스더가 수동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닌 강력한 내면 의지를 가진 캐릭터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리뷰 포인트 4. 메셀라의 행동을 미워하면서도 메셀라의 마음에 공감하며 안타까워하는 관객도 있을 것이다. 배너에서 유다 배너와 메셀라 중 누가 더 억울할까요? 잘 해줬는데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껴져 벤허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관객도 있을 것이고 근본적인 억울함을 메셀라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객도 있을 것입니다. 뮤지컬 배너에서 배너의 부모는 메셀라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그들은 메셀라를 형제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부모는 더 맛있는 빵은 그들에게 주고 먹다 남은 반토막의 빵을 자신에게 줬다고 메셀라는 노래로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던 메셀라는 환심을 사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메셀라는 그들로부터 환심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했을 수 있습니다. 메셀라에게 노력의 결과는 사랑이라기보다는 환심이나 동정심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런 메셀라에게서 자신의 억울한 모습을 찾은 관객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로 태어난 배너는 배신감 때문에 좌절하고 허무해집니다. 형제로 여겼던 메셀라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매우 억울했을 것입니다. 벤허와 메셀라는 둘 다 서로에게 억울했을 것인데 그렇지만 결은 다릅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매우 강한 양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리뷰 포인트 5. 물리적인 장소이면서 심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인 카타콤. 관객들에게도 정서적 안정을 주는 장소. 카타콤은 로마 근교에 있는 초기 그리스도교도의 지하 묘지를 뜻합니다. 뮤지컬 배너에서 죽은 자들이 묻힌 곳인 카타콤에 로마 병사들은 오지 않습니다. 지하 묘지인 카타콤은 오히려 물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반역을 꿈꾸는 장소라기보다는 기도를 드리는 장소라는 점이 부각되는데 로마에도 심리적 안전감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카타콤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24시간 내내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관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4시간 내내 불안한 등장인물의 모습에 몰입해 감정이입한 관객은 같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카타콤은 몰입해 관람하는 관객에게도 긴장 이완과 힐링을 선사하는 장소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도 물론 있지만 심리적인 의미를 더 많이 살렸다는 점은 배너 제작진의 똑똑한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는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기사 사이트와 네이버 포스트,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 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 되고 싶은 천상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시길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